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루닛이 개발한 유방암 재발 예측 인공지능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의 이제 유방암 재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였거든요. 조직 검사라는 거는 몸에 있는 신체 일부분을 떼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살점을 떼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수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고통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살점을 떼어내는 거면 괜찮겠지만 핀셋으로 떼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검사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떼어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까지 굉장히 빠르면 한 2주, 보통 한 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됐고요. 조직 검사 대신에 이미지로 이제 이게 판독을 하게 되고 또 결과를 도출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조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조직 검사에서 도출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루닛 AI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가 굉장히 가까워서 이 암세포 자체가 몸을 타고 전체적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장기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또 재발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 전이나 재발 가능성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다라면 후속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생존율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좀 일찍 그 어떤 치료에 들어갔을 때 환자 예후도 훨씬 좋은 게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환자가 좀 덜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또 환자의 어떤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검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노출을 합니다. 수술할 때 이제 조직을 떼어내는데 아까 제가 핀셋 이야기 드렸잖아요. 조금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살점을 약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당한 양의 어떤 조직을 떼어낸다고 합니다. 이 양이 거의 킬로그램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살점을 그만큼 도려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검사 결과를 알게 되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이제 항암요법을 사용을 해서 그 치료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약 시기가 늦춰지면서 환자의 어떤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거잖아요. 큰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그 수술 이후에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속 치료 방향이 나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인지 아닌지, 다시 또 항암요법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항암요법 자체가 굉장히 좀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보통 이제 전날 입원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당일 입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최소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6-7시간 정도 항암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다시 또 항암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후속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그 시간, 후속 치료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조직 검사 경우에 또 이 비용 자체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4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건보 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입원을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5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사실 그 항암할 때만 병원에 잠깐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케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한방이든 어디든 이제 요양병원 들어가서 또 개인적인 어떤 지출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게 잘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함께 고려하신다라면 이 비용 부담이 적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직 검사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 검사 이름이 이제 온코타입 DX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조직 샘플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21개의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가 다시 또 유방암이 재발할 것인지 또 항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검사 자체가 이제 스코어로 나옵니다.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0에서 한 25점 정도 사이에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재발 위험이 굉장히 낮은 어떤 저위험군으로 판단을 해서 항암 화학요법은 쓰지 않는 그런 환자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중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26점에서 한 30점 정도.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서 항암요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점수가 이제 31점에서 100점 점수 레인지가 좀 큰데, 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재발 위험이 좀 있다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이 되면 뭐 화학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화학항암제 투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어를 아는데 한 3주 정도 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암 조직이 각 조직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는 재발이나 또 암 전이를 일으키는 어떤 특징을 가진 세포 또는 림프구 등의 분포 등을 살펴가지고 재발률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실제 살점을 떼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이미지를 염색을 해가지고 디지털 이미지로 좀 변환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는, AI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 AI는 우리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이 된 어떤 그 AI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AI를 돌려서 나온 결과와 아까 온코타입 DX 스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스코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킬로그램 단위의 어떤 살점을 떼어낼 필요가 없이 아주 일부분의 어떤 조직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걸 AI로 학습했을 때, 또는 AI로 분석을 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사실 조직 떼어낼 환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좀 혁신적인 어떤 AI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립니다. AI로 하게 되면 결과는 5분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3주가 소요되는 조직 검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요. AI 모델의 어떤 정확도는 굉장히 높고 신뢰성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연구 결과였고, 이 결과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시카고 갔다 왔었잖아요. 그 시카고의 암 임상학회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또는 관련 업계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연구 결과라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루닛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좀 얘기를 나눠본 결과 한 10만 원 정도의 책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40분의 1 가격 정도 수준에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재발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병리과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재발 환자군을 선별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어떤 약을 개발할 때 기존에 이 검사를 통해 갖고 한다고 치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임상 환자가 10명이면 4천만 원이고 100명이면 4억인데 이 돈을 들여 갖고 환자군을 선별하는 거를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40분의 1 가격으로 환자군을 선별해가지고 임상을 할 수 있다라면, 또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비용적인 세이브가 되는 거고 기간적인 세이브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유용성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몇 세트를 제가 이제 이용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거기서 대답한 거는 1,500개 세트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도출한 결과 1000건에 대해서 이제 병리과 의사님들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정확하게 나온 게 맞냐, 기존의 온코타입 DX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를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충분히 들어갔고, 그 도출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 작업도 굉장히 꼼꼼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72.4%, 그러니까 유방암인데 유방암으로 이제 재발 확률이 높은데 재발 확률이 높은 걸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72.4%. 그다음에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이건 8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 완전히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조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시장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환자, 또는 재발 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처방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AI로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개발했는데 실제 온코타입 DX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인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그 리스크가 첫 번째는 있고, 결국에는 AI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조직 검사와 비교를 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서 이제 적용된 적이 없다라는 거, 또 실제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어떤 AI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루닛의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투입돼서 또 이 루닛 AI가 판독한 결과대로 항암요법에 들어간다든가 또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게 검증이 되어 또 의료 현장에 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까지만 의미를 두시고 실제 의료 현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책임 소지 여부예요. 기존에는 병리과 의사들이 이걸 판독을 해가지고 재발 위험이 높다 안 높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했다라면 AI로 했을 때 또 그 결과대로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라는 거죠. 결국에 병리과 의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도장을 찍어줄 수 없는 거고, 사실 그거대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확도 뭐 72%, 81% 민감도 특이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30%, 20%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 소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일부 조직을 떼어내고, 기존에 떼어내던 양이 상당량이었다면 굉장히 적게 떼어내고, 또 일부분은 또 AI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책임 소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명확하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이제 루닛의 문지민 매니저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라면, 현재 어떤 유방암 재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조직 절개 같은 불편한 부분을 노출을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조직 검사의 어떤 불편함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대체해서 싸고 또 빠르고 또 고통 없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루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